어둠이 짙게 깔리고 세상의 소음이 잠들면 비로소 마음의 귀가 열리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단밤야화, 오늘 밤의 문을 엽니다. 세상에는 수만 가지 사랑의 형태가 있다지요. 어떤 사랑은 눈물겹고 어떤 사랑은 애달프지만 오늘 들려드릴 사랑은 좀 짜고 매우며 무엇보다 배꼽 빠지게 웃깁니다. 마을에서 가장 힘센 천하장사지만 집안에서는 서열꼴찌인 남편 판석과 세상 고운 얼굴로 부엌만 들어갔다 하면 재앙을 불러오는 아내 옥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 평화로운 산골 마을, 닭들이 회를 치며 아침을 알리는 시각. 보통의 집이라면 아낙네들이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라야 마땅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 기와집인지 초가집인지 헷갈릴 만큼 으리으리하게 지어놓은 판석네 집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웬 곰처럼 거대한 사내가 쪼그리고 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락부락한 근육, 수검댕이 같은 눈썹, 한 손으로 소도 때려잡을 듯한 이 사내가 바로 집주인 판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먹만한 빨랫비누를 들고 아내의 고운 저고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비벼 빨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마누라 저고리에 때가 꼈네. 내가 빡빡 문질러 주마. 아이고 예뻐라.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빨래를 넣는 판석이 등 뒤로 부스스한 머리를 한 여인이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복숭아처럼 고운 얼굴에 아직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는 여인, 바로 판석의 아내 옥분입니다. 서방님, 벌써 빨래 다 하셨어요? 아이고, 임자, 왜 벌써 일어났어? 해가 중천에 뜨려면 아직 멀었는데 더 자지 않고. 판석은 젖은 손을 털지도 않고 한달음에 달려가 아내를 부축합니다. 마치 아내가 중환자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떱니다. 아니, 내가 밥 해놓고 깨우려 했는데 손에 물 묻히지 말라고 했잖소. 당신 손은 옥이라서 물 닿으면 달아. 그래도 남들 보기에 흉하잖아요. 여자가 해가 떴는데 잠만 자고. 누가 흉을 봐? 어떤 놈이야? 내 그놈 혀를 당장 뽑아다 줄넘기를 해버릴 테니. 판석이 눈을 부라리자 옥분은 까르르 웃으며 남편의 볼을 꼬집습니다. 어머, 험한 말 쓰지 말아요. 태교에 안 좋아요. 아, 맞다. 우리 옥분이 놀랐지? 미안해. 자, 얼른 들어가서 누워있어. 내가 아침상 기가 막히게 차려올 테니까. 사실 옥분은 임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막내를 낳은 지 5년이 지났건만 판석의 눈에 아내는 언제나 보호해야 할 유리구슬이었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두 아이 8살 칠복이와 6살 팔복이는 익숙하다는 듯 혀를 찹니다. 형, 아버지는 전생에 엄마 머슴이었나 봐. 쉿, 조용히 해. 아버지 귀 밝으셔. 저번에 엄마 깨웠다고 나 종아리 터지게 맞은 거 기억 안 나냐? 아이들의 말대로였습니다. 판석은 아내에게는 세상 없는 순정남이었지만 자식들에게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판석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칠복이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휴, 다행이다. 오늘은 아버지가 밥하시네. 어제 엄마가 밥했을 때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응, 밥에서 모래 씹혔잖아. 근데 아버지는 그걸 꿀떡이라며 다 드셨어. 아버지는 미각이 없나 봐. 며칠 뒤 판석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판석은 새벽부터 산에 나무를 하러 갔고 아이들은 서당에 갔습니다. 집에 홀로 남은 옥분은 비장한 표정으로 부엌 앞에 섰습니다. 매일 받기만 해서 미안해.
오늘은 내 손으로 서방님 생일상을 차려드려야지. 그녀의 의도는 갸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신의 뜻과 달랐습니다. 옥부는 걷어붙인 소매 사이로 하얀 밀가루를 날리며 고군분투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려는데 간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 간장이 없네. 색깔이 비슷한 이걸 넣으면 되겠지? 그녀가 집어든 것은 간장 단지가 아니라 판석이 가구 닦을 때 쓰는 검은색 오칠액이 담긴 병이었습니다. 다행히 냄새가 이상해 멈췄지만 대신 소금 단지를 설탕으로 착각해 한 국자 퍼 넣었습니다. 잡채를 하려 당면을 삶았습니다. 그런데 당면이 너무 긴 것 같아 가위로 자른다는 게 삶기 전에 미리 잘게 부수어 넣어버렸습니다. 결과물은 잡채가 아니라 정체불명의 당면죽이 되었습니다. 생선구이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비린내를 잡겠다며 생선에 향수를 뿌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 판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임자 나왔소.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부엌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이야. 옥부나. 판석이 사색이 되어 부엌으로 뛰어들어가자 얼굴에 숯검정을 묻힌 옥분이 해맑게 웃으며 밥상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서방님 오셨어요? 생일 축하해요. 제가 밥상 차렸어요. 판석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밥상 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국물, 죽이 된 당면, 그리고 화장품 냄새가 진동하는 생선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석은 0.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마누라가 나를 위해 이 고생을 했단 말이야? 판석은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며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들어온 칠복이와 팔복이를 불렀습니다. 니들도 이리 와서 앉아라. 너희 어머니가 하신 귀한 음식이다. 남기면 오늘 다리 몽둥이 부러질 줄 알아라. 아이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 아버지, 미역국 색깔이 왜 보라색이에요? 이 녀석이, 이건 그냥 미역국이 아니라 신비의 약초를 넣은 보약국이다. 잔말 말고 먹어. 판석은 숟가락을 들어 그 소금 설탕 미역국을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에서 짠맛과 단맛, 그리고 비릿한 맛이 춤을 추며 혀를 마비시켰습니다.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국물이 마치 용암처럼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판석의 표정은 황홀경 그 자체였습니다. 캬, 맛있다. 임자, 간이 아주 딱 맞아. 어쩜 이렇게 요리 솜씨가 좋아. 수라간 상궁도 울고 가겠어. 옥부는 수줍게 얼굴을 붉힙니다. 정말요? 맛없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맛없다니. 내 평생 먹어본 미역국 중에 최고야. 얘들아, 너희도 얼른 먹어. 어서. 판석이 눈으로 레이저를 쏘자 칠복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읍. 칠복이가 헛구역질을 하려 하자 판석이 식탁 아래로 칠복이의 발을 꽉 밟았습니다. 칠복아, 맛이 어떠냐? 감동적이지 않느냐? 칠복이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흑.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나요. 어머니. 흑흑. 옥부는 흐뭇하게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 참, 애들도 잘 먹네. 내일 아침에도 또 해줄게. 그날 밤 칠복이와 팔복이는 화장실을 12번이나 들락날락해야 했고 판석은 밤새 속쓰림에 배를 부여잡고 끙끙 앓으면서도 옥분이 깰까봐 입에 수건을 물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어느 장날 판석 네 가족이 읍내 장터에 떴습니다. 이 가족의 행차는 멀리서도 눈에 띕니다. 판석은 등에는 거대한 쌀가마니를, 양손에는 바리바리 진보다리를,
심지어 목에는 아이들이 먹다 남긴 엿가락 봉지까지 걸고 있었습니다. 인간 집마차나 다름없는 몰골이었습니다. 반면 그 앞을 걷는 옥부는 양산을 곧게 쓰고 손에는 달랑 부채 하나 들고 사뿐사뿐 걷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기 봐요. 저 꽃이 너무 예쁘죠? 어이구, 예쁘네. 우리 임자 발에 딱이겠어. 주인장, 저거 제일 비싼 걸로 주쇼. 판석은 짐더미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도 지갑을 꺼내 옥분에게 바칩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곰 같은 사내 마누라한테 꽉 잡혀 사는구먼. 쯧쯧, 남자가 체면이 있지. 그러게 말이야. 여자가 드세서 남편을 머슴 부리듯 하네. 그 소리를 들은 판석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짐을 바닥에 쿵 내려놓자 땅이 울렸습니다.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움찔합니다. 판석이 성큼성큼 다가가 험상궂은 얼굴로 말합니다. 이보쇼. 지금 뭐라 그랬소? 아니. 그냥 짐이 무거워 보이길래. 내 마누라가 드센 게 아니오. 내 힘이 넘쳐나서 쓰는 거요. 그리고 이 사람은 꽃 같은 사람이라 무거운 거 들면 꽃잎 떨어져. 당신들은 집에 있는 꽃을 함부로 굴리나 보지. 판석에 엉뚱하지만 뼈 있는 일갈에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판석은 다시 짐을 짊어지며 옥분을 향해 씩 웃습니다. 임자, 갑시다. 저기 가서 맛난 국밥이나 한 그릇 합시다. 국밥집에 들어가서도 판석의 윤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자신은 국물까지 싹싹 긁어 먹으면서도 옥분의 그릇에 고기를 계속 얹어줍니다. 많이 먹어. 살 빠지면 내가 속상해서 잠을 못 자. 서방님도 드세요. 저는 배불러요. 그때 막내 팔복이가 투정을 부립니다. 아빠, 나도 고기 줘. 엄마만 주지 말고. 판석이 정색하며 말합니다. 이 녀석아, 너는 이빨 튼튼하잖아. 깍두기나 씹어 먹어. 그리고 어디 감히 엄마랑 겸상을 하려 들어? 엄마는 이 집의 왕비님이시고 너랑 나는 왕비님을 지키는 무사야, 무사. 알겠냐? 팔복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깍두기를 오독오독 씹습니다. 치, 아빠는 무사가 아니라 그냥 엄마 바라기면서 가을바람이 차가워지던 어느 날 천하무적일 것 같던 옥분이 콜록 하고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그저 환절기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석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천재지변이었습니다. 임자, 괜찮아? 숨은 쉬어져? 어디가 아파? 가슴이 답답해? 판석은 자고 있던 아이들을 다 깨웠습니다. 비상이다. 비상.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칠복이는 당장 가서 의원님 모셔오고 팔복이는 물수건 가져와. 빨리. 한밤중에 난리가 났습니다. 칠복이는 눈 비비며 옆 마을 의원을 끌고 왔고 의원은 졸린 눈으로 진맥을 짚었습니다. 그냥 가벼운 감기 기운이네요. 푹 자면 낫습니다. 확실합니까? 아니, 얼굴이 이렇게 창백한데 겨우 감기라뇨? 혹시 불치병 아닙니까? 산삼이라도 캐올까요? 판석이 의원의 멱살을 잡을 듯 들이대자 옥분이 말립니다. 아유, 서방님, 주책이에요. 의원님 놀라시게. 의원이 돌아간 뒤 판석은 옥분을 이불로 꽁꽁 싸매고 마치김밥처럼 방 아랫목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뜨끈하게 지져야 나. 아궁이에 장작을 얼마나 넣었는지 방바닥이 절절 끓다 못해 장판이 눌어붙을 지경이었습니다. 서방님, 너무 뜨거워요. 나 익을 것 같아요. 참아야 해. 이열치열이야. 결국 옥분은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잠을 설쳤고 다음날 감기는 떨어졌지만 더위를 먹어
며칠을 더 알아누워야 했습니다. 물론 판석은 내가 간호를 잘해서 감기가 도망갔다며 뿌듯해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편 또 없습니다. 소금 대신 설탕을 넣은 미역국도 보약이라며 마시고 가벼운 감기에도 집을 찜질방으로 만들어버리는 유난스러운 사랑. 판석이의 강철 같은 위장과 뜨거운 사랑 덕분에 오늘도 옥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로 잠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이것은 폭풍 전야에 불과하니까요. 찬바람이 불어오면 조선 팔도 모든 남편들이 두려워한다는 그 계절. 바로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후끈 달아오른 방구석만큼이나 뜨거웠던 일부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판석이의 무식하지만 지극한 사랑, 그리고 옥분이의 해맑은 매력. 어떠셨나요? 배꼽 잡고 웃으셨다면, 혹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셨다면 저도 참 기쁘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아쉽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그 공포의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과연 옥분의 손맛은 또 어떤 기적? 아니, 대참사를 불러올까요? 마을 전체를 달달하게 절여버린 전설의 설탕 김치 사건과 살기 위해 삿발을 잡은 가장의 눈물겨운 사투. 더욱 강력한 웃음으로 무장한 제2부가 곧 이어집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밤야하였습니다.